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이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9월 FOMC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여전히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면 삼성전자 결국 7만 원 선을 내어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89만 원을 가까스로 지켜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FOMC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금리 동결이 결정이 될지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10월장 전략도 탄탄하게 챙겨봐야겠죠. 오늘도 알찬 강의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바로 오늘의 1타 강사님도 만나봐야겠죠. 최명장 강사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FOMC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여전히 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장 분석부터 우선 도와주시죠. 네, 오늘은 역시 지지부진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양시장 매도세가 좀 강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 기관과 같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오후장 거의 마감 무렵에는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최종 결과론적으로는 양시장 매도가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선물 쪽에서 약 장중에 1조 가까이 매도가, 대규모 매도가 나오다가 막판에는 약 1,000억 정도를 줄이면서 9,000억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선물 쪽 매도 규모가 크다라는 것은 일단 현물이 아닌 선물 쪽에서 시장을 좀 흔드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그래도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은 오늘 순매수한 업종도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기계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라든지 아니면 운수장비라든지 유통, 금융 이쪽을 좀 순매수를 했는데, 이걸 좀 보기 좋게 말씀을 드리면 음식료, 종이목재, 기계,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그래도 이제 좀 매력이 있고 그런 업종 내에서 특별한 종목들은 그래도 일부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외국인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영미계 자금도 있고, 아니면 중동계 자금도 있고, 중국계 자금도 있고, 일본계 자금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포지션의 변화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를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지금 2,560입니다. 2,560인데 여러분이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꼭 오른다고 지수가 꼭 오르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빠진다 해서 꼭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가 영향력은 크지만 그들이 오르고 내림에 의해서 꼭 지수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영향은 물론 큽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내 계좌에 있는 내 종목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거지만 그걸 굳이 맹신할 필요는 없고, 간략하게 제가 지수에, 왜냐하면 인덱스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 2,600선 위로 올라오면은 매도 포지션, 박스권이 당분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추석 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반까지 전략은 코스피 2,600 돌파 시 매도 포지션, 그다음에 코스피 2,500, 딱 100포인트만 보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코스닥은 이 코스피의 2,600, 2,500 사이에서 코스닥 같이 연동해서 보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추석 전 전략도 들어봤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추석을 좀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사실 글로벌 증시에서는 저희가 챙겨야 될 일정들이 좀 대거 있는 것 같은데 이 일정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네. FOMC 회의가 있는데 뭐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뉴스에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쵸. 동결할 것이다. 11월, 12월에 뭐 어떤 메시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하다. 뭐 이미 중요한 윤곽은 다 나와 있는데 뭐 동결을 하든 뭐 인상을 하든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시중금리,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채금리라든지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시장금리는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그 움직임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파월의 연설은 사실 시장의 신뢰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월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죠.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지표는 뭐 우리도 같이 보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금리가 정점에 다 왔다는 것은 팩트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자 금리가 정점에 왔으면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만 남아있네? 그러나 그 금리 지금 파월부터 해서 수많은 전문가, 그다음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당분간 고금리 기준을 유지한다는 게 지금 정설이에요. 그러면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주시장은 좋지가 않죠. 자, 금리는 끝났다 할지라도 계속 높은 금리가 시장에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과정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상황에서의 추후에 이 고금리 후유증이 나와요. 소비의 위축. 기타 등등. 소비가 위축되면은 공장에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덜 하게 되고 투자를 덜 하면서 고용도 덜 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약간 톱니바퀴가 안 물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삐걱거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경기 침체 얘기 아닙니까? 어찌 됐건 이번 FOMC 회의는 뭐 크게 저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IT 업체들이 많아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요번에 애플 아이폰이 22일 출시가 되는데 일단 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사전 예약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중국은 예약 1분 만에 다 팔리는 거 아시죠? 네. 그 중국 정부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한테 아이폰 사용 금지를 명하자마자 미국 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거의 200조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에 예약 판매를 하니까 1분 만에 다 팔려버렸어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어찌됐건 여기에서 아이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그럼 우리 시장에도 그게 과연 그대로 들어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장에서도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 애플 관련주들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그동안 못했던 다양하게 많은 것들은 못했지만 이 스포츠 행사도 못했습니다. 2022년에 원래 중국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면서 요번에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여하튼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저는 기원하면서 일단 이 아시안게임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큰 올림픽보다는 사실 작은 거지만 중국으로서는 지금 내수 경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출 쪽도 미국의 압박 속에서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빅 이벤트를 통해서 중국은 하나의 탈출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중요한 국제 스포츠 행사는 우리나라의 어떤 선진 기술의 또 발달 그 부분을 또 자랑하는 또 하나의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와 관련된 뭐 종목들은 뭐 크게 없습니다만 이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해서 추후에 나타날 중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 그걸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요 일정들을 함께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 전략들 한번 재정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핫스탁5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원전주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해소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두산에너빌리티 핫스탁5 종목에 나와 있고요. 52주 신고가 경신한 SK가스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은 매각 이슈를 앞두고 어제 오늘 계속해서 좀 고점을 확대해주고 있는데요. 롯데손해보험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는 바로 이 5G 관련한 섹터인데요. KNW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호까지 이렇게 핫스탁5 종목들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는 종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5종목이 다 빨간불을 보인 상황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상한가 마감 보였고요. KMW도 상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SK가스가 9%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들 장중에는 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 두산에너빌리티 살펴볼 텐데 우리 원전주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 한수원의 미국 경쟁사였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수출 금지 관련한 이 소송을 각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원전주들이 힘을 좀 받는 모습이었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장 고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5%대 상승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기록했었던 SK가스 살펴볼 텐데 만년 무성장이라는 이 오명을 딛고요. 중장기 성장 전략 발표 이후에 증권가들 사이에서 연인 호평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롯데손해보험 살펴볼 텐데 이 매각 절차를 앞두고 어제 오늘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가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저평가가 됐다는 평가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5G 섹터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2030년까지 초고속 인터넷 설치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죠. 이에 미국 수출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하고요.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연우 살펴볼 텐데 화장품 용기 관련한 종목인데요. 중국이 이 추석 연휴와 국경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판매 증대가 전망이 된다라는 평가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핫스탁5 5개 종목 다 살펴봤고요.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 핫스탁5 종목 중에서 제일 먼저 좀 짚어보고 싶은 종목이 있을까요, 강사님? 네, 오늘 상한가 간 롯데손해보험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롯데손해보험 매각 절차 앞두고 연일 좀 강한 모습인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롯데손해보험 매각은 뭐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부분인데 어찌되었건 지금 롯데손해보험은 지금 JKL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약 지금 2조 7천억에서 3조 정도의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주들이 실적이 다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롯데손해보험도 지금 괜찮고요. 어찌됐건 내가 어떤 이 회사의 오너나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라도 잘 나갈 때 팔고 싶겠죠. 그래야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아마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매각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요. 우선 신한금융지주하고 하나금융지주에서 관심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손해보험이 시가총액이 한 7천억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매각가가 한 3조 정도 나온다는 것은 일단 이쪽 지분이 JKL 파트너스의 지분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약 7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상당 부분을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뭐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하겠죠. 그다음에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를 한번 볼까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예요. 원전 관련주인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부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원전 탈원전을 했다가 아니면 또 원전에 또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정권마다 지금 바뀌기 때문에 좀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앞서 이제 앵커님 말씀했다시피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어떤 법원의 각하 결정 이 부분은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현 정부에서 원전 관련해서 조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17,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이어졌던 이 박스권 그게 이제 뭐 한 16,000원에서 한 18,000원, 9,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시장도 지지부진했지만 이 종목도 모멘텀이 사실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원전 관련 정부의 어떤 의지와 더불어서 또 미국 법원의 이런 각하 결정과 더불어서 그래도 조금 나은 희망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SK가스입니다. 사실 SK가스는 제가 사실 오늘 믿거나 말거나 추천 종목으로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후보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 종목은 워낙 그 배당도 높고 제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어떤 종목을 얘기할 때 배당을 항상 연결을 했죠. 네. 그 배당을 연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한번 금융주를 다 보세요. 은행, 보험, 그다음에 이제 증권 전부 신고가 지금 최근에 신고가 위치에 고점을 다 최고가가 아니라 최근에 시장은 지지부진하지만 이들 종목들은 꾸준히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 고배당 종목들이. 그러니까 잠시 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자금이 쏠린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시장의 주체는 외국인이 됐던 누군가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하튼 SK가스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LPG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기업이죠. 거기에다가 고배당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또 긍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청사진을 긍정적인 청사진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정 시에 당연히 매수해 들어가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급등해서 놓친 종목이었다라고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런 종목 나는 앞으로 놓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죠.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최명장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시장 전반에 대해서 전략들 함께 세워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 텐데 자, 2020년 고점을 찍은 이후에 내내 좀 내리막을 걸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KMW 한번 살펴볼 텐데 이 5G 관련한 섹터도 힘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좀 강한 시세를 보였거든요. 이 종목도 한번 분석 도와주시죠. 이 KMW는 옛날에는 상당히 튼튼한 우량주였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유럽을 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G 그러니까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를 한다 2019년부터 안 했어요.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휴대폰의 데이터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사실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쓰는데 그러나 이 무선 데이터 쪽에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리포트가 나온 증권사 리포트에서 보면 하나증권 리포트에서는 그동안 5세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6세대로 이제 바로 넘어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KMW랑 같은 종목이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이노와이어나 이런 종목을 좋아합니다만 왜냐하면 KMW는 여러분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 회사는 지금 2021년부터 계속 적자예요. 그리고 올해도 적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명장은 적자이거나 부채가 많은 그런 기업들은 아무리 성장성이 보여도 저는 일단 배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면 일단 손해 날 확률이 적다. 자, 손해가 날 확률이 적다는 것은 반대로 이익이 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일단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0,000원대 중반에서 일단 저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전에 제가 기법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RSI 지표. 지금 RSI 지표는 이미 지금 침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권에 거의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적자니까 설사 이 바닥도 진짜 바닥이냐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 일단 상승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이 장기 이평선 원래 이평선은 단기 이평선이 먼저 내리거나 먼저 오릅니다. 당연히.
그러면 단기 평선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중기, 장기가 따라 내려와요. 자, 지금 단기가 먼저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그다음 중기가 따라 내려오고 그다음에 장기가 따라 내려오죠. 자, 이게 따라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게 뭉치는 시점이 옵니다. 뭉치는 시점. 그러니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이 거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제대로 된 터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술적 지표에서는 지금 적자도 계속되고 있지만 조금 더 천천히 접근해도 된다 이상입니다. 네, 천천히 접근해 봐도 좋겠다라는 팁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다음 종목 연휴 살펴볼 텐데 중국이 뭐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고 국경절도 앞두고 있고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래 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매출 증가세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연휴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특징 테마를 가져오면서 사실 화장품 같이 가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단 연휴는 실적이 아직은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보면은 나갈까 말까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실적은 안 좋으나 그래도 꾸준히 매출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익성은 여전히 떨어지는 거죠. 과거보다는. 그런데 이 지표를 한번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화장품 관련 지표인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향 쪽 매출은 그닥 좋지가 않아요. 수출이 화장품만 볼 때. 그런데 비중국향 쪽 수출이 좀 좋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은 안 좋은데 비중국 쪽이 좋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자 중국도 지금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매출도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게 이제 국내 화장품 수출 추이예요. 위에 이제 파란색 라인이 이제 비중국향 우상향으로 이제 치고 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향도 지금 우측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상승률을 보면 비중국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그러면 비중국이 좋은데 비중국에서 또 화장품 수출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비중국 쪽에서는 자 지금 맨 위에 이 진한 이게 퍼플색이 보라색이 유럽항입니다. 유럽은 지금 좀 잘 나가다 주춤합니다. 유럽도 지금 경기가 약간 안 좋거든요. 어찌됐건 그 상황이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전히 미국 경제는 견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소비도 견고한 모습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지금 30년 만에 장기 불황을 벗어나고 있는 일본 역시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쪽에 어떤 이런 수출이 긍정적인 어떤 이 지표만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그 점에 일단 주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핫스탁 5 종목들 좀 세세하게 살펴봤는데 여기서 좀 궁금증이 하나 드는 게요. 강사님, 최근에 통신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시장이 지지부진한데 선방을 좀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방송 여기 추천주를 항상 하나씩 가져 나옵니다. 매주. 그때마다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이 이건 배당 얼마 주고요. 이건 배당. 그러니까 배당은 이 회사가 실적을 내지 못하면 줄 수가 없어요. 적자 기업은 배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을 주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기본적으로 튼튼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오너의 그러니까 그 회사 오너의 의지는 자 배당이 높다는 것은 그 회사의 오너는 주주들한테 우리는 배당을 이만큼 줄 거야. 고배당 종목들은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꾸준히 주는 회사들은 사실상 정통적인 금융주, 그다음 통신주 이런 지수방어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지지부진한데 최 원장이 얘기했던 이 고배당 종목들이 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은행주는 제가 사실 추천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KB금융도 지금 화면 보시면은 꾸준히 7월 달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자, 시장은 그동안 어땠습니까? 좋지가 않았는데 얘는 계속 우상향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른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기업은행을 한번 보죠. 기업은행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것 역시 7월 7일 10,000원을 저점으로 해서 꾸준히 지금 15%가량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사이즈의 종목이
시장은 지지부진한데 꾸준히 상승을 했다? 그거는 굉장히 또 할 만한데 은행주는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면 사실 실적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상황에서는 예대 마진도 좋아지죠. NIM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자, 일반 가게, 개인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부실 채권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충당금을 많이 쌓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될지도 몰라요. 거기에 부동산 PF 관련 부분도 있지만 그건 증권사가 더 그렇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 내가는 아직 남아있다.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가 사실 시장이 지지부진한데 원래 시장이 좋아야 증권주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권주도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특히 NH투자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을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 보셔도 어떻습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월부터 계속 상승이에요. 자, 여러분 보셔도 시장은 3월부터 계속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얘는 지금 꾸준히 상승해서 올해 들어서는 신고가예요. 올해는. 어찌됐건 자, 얘들이 보통 배당을 얼마 정도 주냐면 7, 8% 기본 줍니다. 7%에서 9% 가까이 줘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증권주 중에서 PF 그러니까 이제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은 아마 주가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배당은 많이 주는 건 지금까지 실적도 괜찮았고 배당을 많이 줬지만 증권주들은 여전히 그 PF 부실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직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험주를 한번 보십시오. 보험주만 잠깐 보겠습니다. 보험주를 잠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삼성화재하고 보험주는 두 종목을 추천했어요. DB손해보험. 그죠? 그런데 삼성화재만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화재만 한번 보시면 여러분 뭐 우리나라 1등 뭐 손해보험 회사는 삼성화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목도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3월, 4월 저점을 이유로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배당도 많이 주고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지금 시중의 자금들은 특히 외국이나 기관은 이 배당을 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원래 배당주에 관심을 갖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그들은 이미 선작업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여기서 결론 저는 지금 매수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8%를 먹기 위해서 8%, 10% 손실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당주들은 오히려 싸게 내려와 있을 때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매도할 수 있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상. 네, 이렇게 고배당주에 대해서 종목들 좀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배당주의 이 매수 타이밍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강사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고요.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 흐름을 좀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에 우리 강사님과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렵게 모신 우리 1타 강사님, 최명장 강사님이시니까 1타 강의도 바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강의 내용이 굉장히 유익했거든요. 실제로 실전에 써보기도 좋은 활용도가 높은 이런 전략들을 좀 들어봤는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강사님? 네, 제가 저번 기법 강의에서는 RSI 지표를 한번 말씀드렸고 네. 그 앞전에는 주가의 고점, 그 또 시장 주도주와 시장 주도주의 고점, 그다음에 그 시장 주도주의 고점이 잡혔을 때 시장의 움직임, 그걸 같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죽으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에스텍스면 옛날에 에스텍조선. 에스텍조선이 2007년 11월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올 때 시장은 꺾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고점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장대 음봉이 나타나고 보기 드문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한번 카카오를 볼까요? 네. 카카오를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이 보셔도 자 이게 이 종목이 자 여기 보십시오. 2019년, 2017년 이때부터 자 바닥을 잡고
자, 본격적인 반등이 이제 2019년 바닥을 찍고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이게 뭐 거의 2만 원대에서 1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앞전의 저점은 약 14,000원인데 한 2만 원이라 가정해도 17만 원까지면 거의 뭐 8배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2021년 6월 24일 이 고점이 17만 3천 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보셔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 여기에서 또 한 번 이벤트가 있죠. 어떤 이벤트가 있냐? 액면 분할이 있습니다. 여기가 액면 분할을 했었는데 저는 이때 액면 분할할 때 이제 고점이 다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가 아니라 더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자 이때 액면 분할 이후에 이 종목은 훨씬 더 강하게 또 한 번 위로 이게 상승폭이 굉장합니다. 약 11만 원에서 17만 원 갔으니까. 그래서 50% 가까이 또 한 번 강하게 나간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 이때 6월 24일 이 고점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죠? 이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자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그 앞전에 어떤 거래량도 이만큼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시장의 주도주였던 카카오가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큰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큰 자금이 주도주에서 빠져나가면 그 다음 수수는 어디입니까? 그 다음 차기 종목들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장도 같이 꺾여버린 거죠. 그 말씀을 일단 드렸던 거고 오늘의 강의는 이 부분도 여러분이 굉장히 쉬우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강의를 드리면서 복잡한 걸 드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하면서 접목하기 쉬운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회사에 뭐 회장님도 있을 거고 사장님도 있을 수 있고 뭐 어쨌든 이사진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이 경영진들 고위 임원들이라고 하는 그 경영진들의 매수나 매도에 따라서 시장이 저점과 고점 그 종목의 저점과 고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어쩌다 조금 산 거 가지고는 그걸 뭐 저점이라 할 수 없죠. 어쩌다 조금 판 걸 가지고 그걸 고점이라 할 수는 없어요. 여러 명의 경영진이 또는 회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뭐 대표이사급 그런 임원이 적지 않은 물량을 매도했을 때는 거의 고점의 징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어쩌면 주식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간단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이제 카카오뱅크죠. 카카오그룹주. 카카오그룹주를 한번 보시게 되면 카카오뱅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때 2021년 8월이죠.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이때 2021년 8월 상장하자마자 또 상장 전부터 뭐 시장은 아주 열기가 뜨거웠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아주 강하게 개인들의 자금이 막 진짜 겁도 없이 달려들었었고 이때 회사의 임원들은 열심히 팔았죠. 그거는 이제 전자공시에도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여기 지분공시 여기를 딱 체킹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검색을 딱 하면 다 나와요, 이게. 여기 다 나오는데 자, 이때 여러분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지금 좀 작게 보일 거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때 8월 상장 이후에 임원들이 주구장창 매도하는 게 보입니다. 어찌됐건 그 이후에 이 종목은 내리막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어디 이 종목뿐이었습니까? 또 하나는 이 같은 계열사인 카카오페이도 그랬죠. 카카오페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2021년 지금 월봉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때 상장 이후에 12월에 그러니까 역시 상장 이후 고점이 만들어지는 그 단기에 만들어진 그 고점 구간에 개미들의 시중 자금이 막 매수가 들어올 때 임원들은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부분을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많아요. 예를 드는 게 셀트리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보시면 되면 2020년 12월 이때가 고점입니다. 이게 월봉인데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자 확연히 나타나죠. 자 여기 2021년 12월이 고점입니다.
일단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이때 임원들은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셀트리온만 매도한 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의 같은, 아까 좀 전에 봤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도 거의 상장하자마자 그 시점에 같이 임원들의 매도가 나왔듯이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고점이 만들어지고 그 고점에서 임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시게 되면 이게 왜 간단하면서도 중요하냐면 최근에도 있으니까요. 이때도 보면은 이 종목은 1월달 고점을 칩니다. 이때 셀트리온 임원들이 막 매도를 하니까 그때 셀트리온 내부에서 매도 금지령이 떨어졌죠. 네. 이미 다 팔았는데 뭐 금지령이 떨어지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습니까? 자,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 내리막입니다. 지금은 바닥을 잡는 듯 합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거죠. 아, 그때가 고점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에코프로 BM, 이건 제가 전체 문자로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에코프로 BM도 여러분은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이 7월 26일 58만 4천 원 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점을 찍는, 물론 임원들이 최고점에 팔지는 않았지만 거의 이 고점까지 달리는 과정에서 임원들의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원들은 충분히 이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때 2차전지 여기뿐만 아니라 뭐 금양, 그다음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임원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더 올라갈 것처럼 아무래도 그 다른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일단 대주주나 임원들이 매도를 할 때는 또 여러 명의 또 아니면 적지 않은 물량의 매도가 계속 나올 때는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옆에서 당연히 주가가 잘 나가고 신고가 나올 때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호재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가가 바닥을 땅구덩을 팔 때는 어디를 봐도 악재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이겠죠. 그러니까 주식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중의 뒤안길을 걸어가라. 그러니까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고 다른 길을 걸어가란 말입니다. 주식은 그렇게 해야 또 성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보셔도 그러고 나서 주가는 계속 밀려 내려와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회사의 내부자가 그러니까 뭐 대표이사가 됐던 뭐 경영진 됐던 이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보다 그 회사에 대해서 더 잘, 이 A라는 회사의 경영진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A 회사의 경영진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알죠. 업황이 됐든 앞으로 실적이 됐든 전망이 됐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파는데 왜 달려들어서 매수를 하는지 그렇죠? 예.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자, 앵커님도 지금 봐봐요. 내가 만약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야. 그러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너무 고평가고 많이 올랐다 하면은 충분히 자금 확보 뭐 돈이 모자라면 또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경영진이 매도하는데 매수를 한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같이 매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가치는 힘들더라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라는 거죠. 이걸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최근에 바닥권에서 꾸준히 대주주가 매수를 하면 그거는 거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경영진이 고점에 계속 매도를 하면 그건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파는 게 최고점은 아니에요. 에코프로 BM도 팔고 나서 또 올라갔습니다. 제가 최고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그 가격에 사느니 좀 기다렸다가 더 싸게 사시면 되죠.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강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현재 이 종목의
고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기법뿐만 아니라 종목 이야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전략들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강사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10월장 전략도 탄탄히 해보시고요. 종목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방송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1타 강사님, 최명장 강사님께서 콕 집어오신 오늘의 1타 주식은 또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JC케미칼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실적 성장 지속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주식 이야기를 나눠보기 앞서서 지난 1타 주식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S&T 에너지가 또 1타 주식으로 나온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부터 한번 자세히 이야기 짚어주시죠. 제가 이 서울경제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을 2번 추천했죠. 네. 예전에 수익률 게임을 할 때 이 종목을 한번 추천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한번 또 추천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시장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금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뭐 유가를 비롯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우리나라 그 오일 메이저뿐만 아니라 해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쉐브론, 그다음에 엑슨모빌, 그다음에 쉘 등에도 이 회사가 EPS 그 관련된 EPC 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이 회사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약 그 공랭식 열구안기라고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쪽이 지금 보면은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석유정제라든지 가스 플랜트 쪽이에요. 근데 지금 이쪽이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긍정적인 산업 좀 업황이다. 업황이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전 얘기도 나오는데 이 회사는 또 원전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알고 있는 뭐 화력발전소, 그다음에 LNG 복합 화력발전소 이 발전소 쪽하고도 연계가 되는 기업인데 아무튼 수익 지금 업황이 괜찮다 보니까 수익성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 워낙 탄탄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아주 고배당은 아니지만 4% 정도의 배당이면 굉장히 양호하죠. 그래서 배당과 수익의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제가 2번이나 일단 추천을 드렸었고 일단 시장의 어떤 부침에도 그래도 뭐 실적이 탄탄하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종목을 2번이나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린 것은 대단하게 큰 수익이 당장 날 거야 해서 추천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시장을 안 좋게 봤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종목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 앞전에 방송을 잘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나라면 현금을 만약 주식 비중이 크면 현금을 일정 비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 얘기를 분명히 제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종목들을 추천했고 또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도 추천을 했죠. 그래서 지금 삼성화재를 또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요거는 일단 뭐 여러분이 뭐 자타공인 다 대충 어떤 회사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일단 이 회사들 배당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주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화재는 약 7% 전년도 기준입니다. 전년도 기준 정확하게 6.9%. 그래도 뭐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아요. 예, 거의 뭐 대출 이자랑 육박합니다. 그다음에 DB손해보험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 7.04. 그러니까 둘 다 약 7%대 배당을 주는 거예요. 올해도 그 정도 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이 주가도 견고한 움직임을 은행주, 증권주와 더불어서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보험회사들의 리스크는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노란 톡방 오시면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 어찌됐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화재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17만 원대에서 자, 월봉이에요. 이렇게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예. 자, 17만 원대부터 해서 지금 약 27만 원 올라왔죠. 그렇죠? 근데 이 앞전에 30만 원 전후에서 걸려 있는 이 30만 원, 33만 원대 걸려 있는 여기 이 매물벽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보셔도. 그죠? 예. 근데 이게 앞전 뭐 불과 1년, 2년 전이면 매물 부담이 굉장히 큰데 보시면은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약 10년 전부터 약 5년 전까지예요. 그러면 이 물량이 많이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매물 부담은 저는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단기에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적습니다. 확실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일단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DB손해보험을 잠깐 보면 이 종목은 월봉은 넘어갔어요. 여러분 보셔도. 그죠? 이 종목은 8만 원 최고점이었는데 그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DB손해보험을 더 좋게 볼 수는 있다. 매물벽을 넘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회사는 삼성화재가 더 낫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그다음에 오늘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추천 종목 JC케미칼인데 네. 사실 이 종목도 저는 뭐 단기로 당장 오를 것 같아서 추천드린 종목은 아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중류를 이제 우리가 기름 넣는 정유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사에도 납품을 하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팜유 가격에 많이 연동이 됩니다. 코로나 때 인도네시아가 팜유를 수출을 중단을 했죠. 그래서 팜유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때 JC케미칼 실적이 엄청 좋았습니다. 왜? JC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 그 팜유 공장 가지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도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주춤하지만 팜유 가격이 많이 그때보다 다운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춤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비율을 원래 3%였습니다. 3%였는데 이걸 5%까지 확대를 했어요. 5%였는데 8%까지 확대했습니다. 2030년까지. 그러면은 이 회사의 바이오디젤이 그 정유사에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1타 주식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종목에 대해서 전략들 자세하게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요약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1부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 약 3년간 지지부진했던 통신 장비주 쪽에서 오늘장 강한 시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타 강의에서는요, 고점 판단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 들어봤는데요.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1타 주식은 JC케미칼이었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최명장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